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플라스 변환의 초기값과 최종값의 정리, 그리고 예제 문제 몇 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값의 정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값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1차 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라플라스 변환이 있는데, 자, 1차 미분 방정식,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s는 fs 빼기 뭐죠? 초기값,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라플라스 변환 수식 dt df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각 변에다가 리밋 값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리밋이 뭐냐면 s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리밋 s가 무한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무한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쪼개주는데 지금 0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를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까지 적분을 해준다고 우리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0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 2의 마이너스 st에서 t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하죠. df 2의 마이너스 0 dt가 되네요.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자, 이걸 쪼개줬으니까 0 플러스에서 또 뭐가 되죠? 무한대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dt df 2의 마이너스 st d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s는 무한대,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 플러스 dt df dt가 되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뭐가 될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올까요? 0이 옵니다.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 왜 0이 되는 거죠? s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st에서 이 s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적으로 이 값이 익스포넨셜 지수값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0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리밋 s는 무한대고, 이거를 이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죠. 0 플러스고,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써주면 s는 무한대, 그러면 f는 0 플러스 빼기 f는 0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f0 플러스 f0 마이너스가 s값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됐는데 이게 뭐랑 같다고요? 요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죠? 이퀄로 갔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s는 무한대로 가고 s는 fs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f0 마이너스는 s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가 없죠. 그럼 이렇게는 뭐죠? 이게 이퀄이 f0 플러스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자, 요 공식에서 같은 게 뭡니까? 요거 같잖아요.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겠죠. 지워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t가 0 플러스 가고 ft라는 거 있을 때 이것은 시간상에서 초기값이 곧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무한대로 간다. 즉 s를 곱한 값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같다 되는, 이게 뭐냐면 초기값의 정리입니다. 네, 정리. 자, 그럼 이 초기값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ft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u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의 초기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f0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그냥 0 대입하면 코사인 0이면 1이니까 우리는 1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도 요 공식에 적용해서도 1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fs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이니까 s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s가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초기값의 정리 대입하기 위해서는 뭘 곱해줘야 돼요? 여기 s를 곱해줘야 되니까 sfs는 s의 제곱 오메가 제곱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리미트 s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리미트 s는 무한대. 자, s의 제곱 앞에 1이 있고 s의 제곱 앞에 1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이 나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시간상의 함수에서 우리가 t equal 제로를 대입한 값이나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주고 여기다가 s 값을 곱해준 다음에 무한대로 변한 값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이게 라플라스 변환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함수에서 우리가 초기값 즉 f0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f0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역변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역변환해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이걸 또 대입해 가지고 초기값을 우리가 어떤 정답값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단계, 두 단계 복잡하잖아요. 역변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냐? 여기서 초기값을 구하라. 요 값을 구하라. f0을 구하라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sfs를 해주고 만들어주고 s를 무한대로 가면 이게 결국 초기값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역변환을 안 해도 우리가 시간상의 함수의 초기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값의 정리 볼까요? 최종값의 정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데 이 최종값의 정리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초기값의 정리라는 게 f0을 구하는 거라고 하면 초기값의 정리는 최종값의 정리는 뭘까요? f 무한대로 구하는 거죠. 무한대. 근데 여기 앞에서 초기값의 정리는 어떠한 함수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줘 갖고 그냥 f0을 구했는데 이 최종값의 정리는 이게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볼까요? 최종값의 조건. 우리가 이제 fs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주파수 함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a1, a2 쭉 가서 s 플러스 an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a라는 게 항상 0보다 큰 상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s는 b1 그 다음에 s 플러스 b2 쭉 가서 s bn. 자, 어떤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 극점이라는 영어로는 폴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이제 극점이라고 하는 건데 극점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점이라는 거는 뒤에 보데플랫을 배우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극점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극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극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분모가 있고 여기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값, 즉 여기서 보면 이제 s가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주파수 터민 s가 변수가 되는데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극좌표로 나타내주면 자 이게 실수가 되니까 여기 시그마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j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 실수라고 하면 자 a1이 상수라고 했잖아요. 상수인데 0보다 큰 상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a1이 있을 거고
또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A2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위치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어떤 복소수 값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의 이 극점들, 즉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극점들이 이 극좌표가 아니에요. 복소평면이죠. 복소평면. 실수했습니다. 극좌표가 아니라 복소평면. 여기 이제 실수, 여기 허수. 이러한 복소평면에 이 왼쪽에 위치할 때, 이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최종값의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한 이런 이게 극점이라고 했습니다. 극점. 이런 극점들이 이 오른쪽 평면에 위치하면 최종값의 정의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최종값의 정리가 이런 조건이 붙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이 수식을 적용시켜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최종값의 정리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 자, 이거 이제 유도.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미분방 정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차 미분방 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fs 빼기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밋 s가 0으로 갈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0 마이너스 무한대 dt df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대로 이게 여기에 오죠. 오른쪽에도 오니까 sf 0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s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s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s가 있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지수함수잖아요. 이 지수함수에 s가 0으로 가면 이 지수함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0,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dt, df, 그 다음에 d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주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시간상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0 마이너스에서 t dt, df, dt가 되는 것이고, 이걸 또 해주면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ft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 뭐 한 거냐 하면 이 무한대를 자,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간다고 리밋 값으로 취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지금 미분된 거니까 이거를 적분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리밋 t는 무한대로 가고 이거는 ft가 되는 것이고 빼기 f0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값은 이 t 값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요거는 그냥 빠져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가 뭐랑 같냐? 요거랑 같게 되고 요거는 요거랑 같게 되고 요걸 풀면 요거랑 같게 되고 결국 이게 요거 같게 된다. 그러면 즉 요 값이 자, 한번 적어 봅시다. 리밋 s가 0으로 가고 sf 잘못 썼네. 이거 왜 0으로 썼지? 자, 이건 s입니다. s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자, 요 값이 뭐랑 같냐?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리밋 t가 무한대로 가고 ft가 되고 이렇게 묶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된다. 자, 이거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없애줘 봅시다. 이거 지워지면 자, 우리가 시간상에서 무한대로 가는 이 값은 뭐냐면 주파수상에서 s가 0으로 수렴하는 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값의 정리입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우리가 초기값의 정리는 요거였잖아요. 그쵸? 리밋 s가 무한대로 가고 s fs 이게 초기값의 정리. 이게 뭐냐? 이게 최종값. 근데 최종값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다? 없다. 초기값은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근데 최종값은 왜 안 되냐면 이 fs라는 요 함수가 요 주파수상에서의 함수가 이 극점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할 때? 여기 왼쪽에 위치할 때면 우리가 이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거. 초기값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가 0보다 큰 상수를 해요. 그때 ft가 1-2의 -at ut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무한대가 무엇인지 볼까요? 자, 그냥 여기에서는 시간상의 함수에서 무한대로 해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 0이 되니까 1이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정리를 사용하느냐? 어느 경우에? 이게 fs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함수에서 우리가 요런 값을 아니면 요런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시간상의 함수고 이거는 주파수상의 함수니까 결국 역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역변환을 해주면 불편하니까 그냥 역변환 하지 말고 시간상의 초기값이나 시간상의 최종값을 구할 때는 이 그냥 라플라스 변환된 거에 s를 곱해서 s가 0으로 가면 이건 최종값, s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초기값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 해볼까요? 한번 라플라스 변환해서 최종값의 정리 이거 적용시켰을 때 이게 1이 되는지 한번 비교 검증해 봅시다. 그럼 이거 라플라스 변환 s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해주면 1이니까 s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s분의 a분의 1이 된다. 이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합쳐주면 s분의 a 빼기 s니까 s는 s 플러스 a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조건은 극점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극점들이 뭐예요? 극점이라는 거는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s값이 극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s가 0인 게 있고 그 다음에 s가 또 뭡니까? 마이너스 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a니까 a가 상수니까 이건 결국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그럼 이걸 우리가 복소평면상에서 나타내주면 이게 실수, 허수에 나타내주면 s가 0이니까 이건 여기에 존재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 여기 마이너스 a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s가 0이 나왔는데 이 s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s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고 이 s가 0이 되는 걸 제외한 이 0, 여기 위치에 있는 걸 제외한 다른 극점들의 위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극점들이 여기 어디에 위치합니까? 왼쪽 좌표 평면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조건에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이 최종값의 정리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리미트 s가 0으로 가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s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여기다 s를 곱해주면 a, s 플러스 a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0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ss 지워지니까 리밋 s는 0이 되고 a, s, a가 되고 이게 0이니까 결국 a분의 a니까 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최종값의 정리를 적용한 1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간상의 함수에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값하고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최종값의 정리는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극점이라는 게 어디 위치하는지를 보고 극점이 왼쪽 좌표 평면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 이 식을 바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라플라스 변환을 하래요. 예. 어떤 펄스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 한번 복습해 볼까요?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 s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ut 빼기 마이너스 2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마 라플라스 변환을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값이 나올지 딱 알 거예요. 이게 타임 시프팅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모른다 할 때 어떻게 그럼 유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이 해서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ut-2가 되고 2의 마이너스 st dt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ut-2 요 함수가 뭘 의미합니까? 2초에서부터 딱 해갖고 1이 돼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요 유닛 스텝 펑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2초 전에는 뭡니까? 이건 다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 라플라스 변환 암만 하면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2에서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2초 이후부터는 요거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하고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st가 되는 것이고 2에서부터 무한대니까 0이 되는 거고 빼기 s 2의 마이너스 2s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ut-2의 라플라스 변환이 s2의 마이너스 2s가 된다고 하면 ut 빼기 마이너스 5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됩니까? s2의 마이너스 5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리티가 있다고 하니까 중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빼기가 그대로 옵니까? vs는 어떻게 돼요? s2의 마이너스 2s 빼기 s2의 마이너스 5s가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쳐주면 s는 자, 이거 지워주고 s는 2의 마이너스 2s 빼기 2의 마이너스 5s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없습니다. vs s의 제곱 12s의 3승 12s의 제곱 그 다음에 36s 분의 뭐가 되는 거죠? 2. 이거를 우리가 역변환했을 때의 vt의 함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잘게 쪼개줘야 돼요. 이걸 잘게 쪼개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그 라플라스 변환의 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s 더하기 6의 제곱분의 2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잘게 쪼개졌는데 이런 폼이 여러분 확 와닿는 게 있습니까?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요런 형태로 라플라스 변환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더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분 분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부분을 사용해주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s 더하기 6의 제곱이고 이걸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2 나누기 s 더하기 6이 되는 것이고 이건 아마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 1학년 때 충분히 학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쫙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합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곱 a1s a2s s 플러스 6 더하기 a3s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풀어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a2 더하기 a3의 s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a3 더하기 a1 더하기 6a2 s가 되는 것이고 36a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s 더하기 6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이 형태가 뭐랑 같냐?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부분분수로 나타낸 게 이거고 부분분수 나타낸 거를 다시 합산해 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 s 더하기 6의 제곱 2하고 같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상수 2만 있는 거니까 36a의 3이 2가 되니까
여기서 a의 3은 어떻게 됩니까? 18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여기 제곱하고 요 s에 대한 이 개수들은 어떻게 돼요? 다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 0이 돼야지 여기 36만 남아서 이 상수값이 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2 더하기 a3가 0이니까 자, a3가 요거 구했으니까 a2도 구할 수 있겠죠. a2는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구했던 거 우리가 a3 값하고 a2 값을 여기 두 번째 개수에다 정리를 해주면 a1 값이 나옵니다. 이때 a1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줘서 그러면 vs라는 게 자, s 더하기 u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s 더하기 u 1이 되는 것이고 18s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자기에 쪼갰으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제곱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기억할까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하나요? 이게 s의 제곱분의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t라는 거에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1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곱해진다면 t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의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역변환해주면 이 폼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2의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자, t가 오는 것이고 램프 함수가 오는 것이고 2의 마이너스 6t ut가 돼서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하나 나왔고 요건 어떻게 돼요? 요것도 해주면 자, 이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 18분의 1 2의 마이너스 6t ut가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분의 1 u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t로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t 2의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여기 되는 것이고요. 1 2의 마이너스 6t의 유닛 스텝 펑션 그 다음에 18분의 1 ut 이 값을 갖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분 분서로 잘게 쪼개줬어요. 쪼개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역변환을 각각 하나씩 해줘갖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상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t의 제곱 sin 2t 그 다음에 ut 함수의 뭐를 구하냐?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 즉 S 도메인에서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ft가 간단하게 sin 2t라고 하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해서 fs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알 거예요. 자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것이고 이거 그대로 뭐가 옵니까? 2가 오는 거. 이거는 뭐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곱하기 t의 제곱이 있어. 아, t의 제곱. 이게 만약에 문제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수함수 뭐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어떤 at라고 하면 이거 그냥 라플라스 변환 바로 적용시켜줘서 그적 미적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거는 사인 함수가 있는 거야. 사인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frequency differentiation, 즉 주파수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게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fs라는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ft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된다 이거. 자, 이거를 우리가 미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미분을 해주는 거야. 뭐 어떤 즉 주파수상에서의 미분이에요. 시간상에서의 미분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시간상의 미분을 1차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를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주파수상에서의 미분을 해준다 이거야. 요거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미분을 해줬으니까 이것도 S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자, s값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뭐야? s에 대한 함수가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거예요. t, ft, 2에 마이너스 st,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그 기본적인 형태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즉, 마이너스 t, ft 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는 게 요거. 주파수상에서 1차 미분해준 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요거, 즉 요거에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줍시다. ds의 제곱. 이제 2차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또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0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생략할게요. t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ft라는 게 오고 2의 마이너스 st, dt가 오니까 자, 요거가 이제 어떤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예요? 라플라스 폼이니까 이걸 또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t의 제곱 ft 이렇게. 즉 시간상의 함수 ft에다가 이 시간의 제곱인 t의 제곱을 해주면 이게 주파수상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쭉 계속해주면 ds의 n, 즉 주파수상에서 n차 미분 방정식은 시간상에서 마이너스 t의 n의 ft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하면 요 폼이 되는 거고 1차 하면 요 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frequency differentiation. frequency, 즉 주파수에서의 미분입니다. 주파수상에서의 미분할 때 시간상에서의 함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거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옵시다. t의 제곱에 sin et 요거 되는 거죠. ut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랑 같다는 거예요. 즉 뭐가 같냐면 요거 라플라스 변환 t의 제곱 ft 이차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ds의 제곱 defs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해주면 여기서 ft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죠? sin et가 되는 것이라고. sin et가 우리가 요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라플라스 이게 그럼 뭡니까?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ds의 제곱. 즉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s의 제곱 4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번 미분 방정식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요 값이 됩니다. 예, 3승 분의 16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만약에 사인 대신에 어떤 지수 함수가 왔다, at가 왔다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플라스 변환 포무에서 가서 그정미적으로 풀면 되지만, 이 sin et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라플라스 변환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해서 지수함수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는데 여기 t의 제곱이 있어. 그럼 이게 더 힘들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frequency differentiation에서 이런 공식, 여기서 배운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제, 오늘 배웠던 이제 초기값과 최종값에 대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hs라는 함수가 있고요. 20, s 더하기 3, 그 다음에 s의 제곱 8s 더하기 2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라는 게 뭐냐면, 자, 초기값을 구하래. 시간상의 함수입니다. 이건 시간상의 함수, 시간상에서의 함수 초기값. 그러면 이 시간상의 함수의 초기값을 구하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역변환 해줘야 돼요. 역변환 해줘서 우리가 ht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역변환하기 귀찮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배웠던 초기값의 정리, 무한대로 가고 s 여기 hs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리밋 s는 무한대로 가고 s를 곱하면 20s 분의 s 더하기 3 더하기 8s 25가 되니까, 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3차, 분모는 3차,
분자는 1차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값의 정리 해볼까요? 최종값의 정리. 근데 최종값의 정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조건. 즉 복소평면에서 이 극점이라는 게 여기 왼쪽에 위치하는지 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를 풀 수가 없는 거고, 최종값의 정리로 풀 수 없다는 거는 직접 우리가 역교환을 해서 시간상의 함수를 계산해줘서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귀찮고 복잡하죠. 자, 그럼 일단 조건 볼까요? 조건, 극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S값. 그게 극점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 0으로 만들어준 건 S-3. 자,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또 0. 그럼 0으로 만들어주니까,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S값을 구합시다. 2. 라고 하면 2A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J3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복소평면 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이렇게 위치하네요.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J3 허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자, 여기 값인 J3과 여기 값인 마이너스 J3에 위치한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이 극점들, 국점이 아니라 극점이죠. 이 극점들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다 왼쪽 평면에 위치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왼쪽 평면에 위치하니까 최종값의 정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리밋 S가 0으로 가고 S가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S를 다시 해주면 요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S S 더하기 3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값의 정리 조건을 만족해서 우리가 최종값의 정리 이 수식에 적용해 봤더니 값이 0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적인 형태들이 다 정리된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쭉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볼 때 필요하면 이 테이블 보면서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돼요. 하지만 시험 당일날 이 테이블을 보면서 풀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 라플라스 변화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회로 해석, 즉 시간상의 그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주파수상의 회로로 바꿔주는데 거기서의 이제 분석이 쉬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답을 구하죠. 라플라스 변환된 답, 어떤 S 도메인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변환, 시간상에서 할 때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테이블은 반드시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